지난 10월 한국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가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 정가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산업투자 중단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한국 기업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온 힘의 역학이 한순간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각종 관세, 보조금, 투자 조건을 내세워 한국 기업을 압박해왔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확대하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한국 기업은 결국 미국의 요구에 따를 것이다라는 미국식 오만에 기반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이닉스가 내린 건설 전면 중단 통보는 미국의 산업 안보 구조 전체를 흔들어버렸습니다. 하이닉스가 텍사스에 짓고 있던 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은 단순히 스마트폰용 메모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장은 F-35 스텔스 전투기, 정찰위성, 잠수함 전투체계 등 미군의 핵심 무기체계에 들어갈 군사용 특수 반도체를 생산하는 전략기지였습니다. 이 반도체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단 한 번의 오작동도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특수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며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SK하이닉스입니다. 미 국방부가 즉시 패닉 상태에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F-35 전투기의 핵심 메모리 모듈 80% 이상을 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백악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이닉스의 생산이 중단되면 F-35의 생산도 중단된다. 이 보고 한 줄은 미국 안보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군이 한국의 한 기업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며 자급자족을 꿈꿔왔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력에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와 하이닉스의 공장 건설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했으며 방산기업에만 주어지는 세금 우대와 전력비 면제, 인프라 비용 전액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내밀며 제발 공장을 지어달라고 애원한 셈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 외국 기업에게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안보의 핵심 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K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동맹국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시작에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비자 위반을 명목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차와 배터리 협력 공장에 투입된 숙련 기술 인력이었고 실제로는 현장 운영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터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첨단 산업에는 특정 기술이 필요하며 그런 재능은 외국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강경파의 반이민 정책과 달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에서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위험하고 복잡한 일을 할 줄 아는 숙련자들이다. 그들을 내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신의 행정부 내 기관인 ICE 조치에 대한 불만이자 뒤늦은 수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태도를 바꾸었는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의 투자 중단 선언 이후 미국이 한국 기술 없이는 군수산업조차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협상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오히려 기술 종속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하대하듯 대하다가 결국 스스로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게 된 셈입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외교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현재 구금됐던 근로자 300여 명 중 200여 명은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게 될 보상금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정부는 법적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나라의 기술 인력을 함부로 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 산업 안보 외교 모든 분야에서 한층 높은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재개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 구금에 대해 내 뜻이 아니었다고 발뺌한 것은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인력 자산이 미국의 생명줄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며 한국의 기술은 미국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국가안보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투자 중단을 선언하자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협상에 응했고 대통령까지 나서 해명에 나선 것은 한국이 단순한 협상 상대국이 아닌 필수 파트너임을 미국이 인정한 행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사실상 철회하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국이 더 내야 한다는 압박 발언으로 동맹을 흔들었지만 미군 지휘부의 강력한 보고와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미 백악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떠나서는 동북아 작전의 70% 이상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직접 보고했습니다. 이 문건은 단순한 군사적 논리를 넘어 미국의 전략 생존이 한국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상실하면 미국의 억제력이 중국과 북한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경고도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은 직후 기존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과 오산, 군산 일대에서는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의 합동작전훈련 스티로라이젠이 재개되었습니다. 전략폭격기 B-1B와 스텔스기 F-35A가 출격하며 한반도 정구전력의 통합 운용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 미군 고위 장교는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실질적 전략 가치를 체감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중심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CNN 또한 트럼프가 처음으로 전략 현실과 마주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로 한반도뿐 아니라 남중국해 대만에어 일본 본토까지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작전 허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미연합 억제력 강화 계획을 승인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 개념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킬체인의 확장형 모델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의 정찰위성과 미군의 정보자산이 실시간으로 통합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한때 주장했던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빼겠다는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그는 최근 참모들에게 한국은 미군의 동북아 전초기지이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다라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정치적 유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선택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마지막 동력이며 한국은 그 체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철수 발언을 거두고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이 여전히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는 압박의 종결이 아니라 재인식의 시작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한국을 협상 대상이 아닌 전략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거래적 발언이 통상적 수사였다면 지금의 결정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곧 인도태평양 전체의 균형을 잃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정책 변화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며 오히려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미국의 산업 심장을 쥐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당연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한국이 기술로서 협상력을 갖추자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삼을 수 없게 되었고 대신 인센티브와 혜택으로 한국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단순한 승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입니다. 비자, 인력 이동, 투자 조건, 기술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스스로 협상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반도체 기술에 이어 인공지능, 방산, 항공우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면 한국은 단순한 산업 강국을 넘어 글로벌 기술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국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결국 한국에게 새로운 카드를 쥐어준 셈입니다. 미국은 한국인 근로자를 감금하며 힘을 과시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의존하고 있던 산업의 숨통을 스스로 조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산업으로, 그리고 전략으로 미국의 손을 들어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핵심 산업도, 방산체계도, 심지어 경제의 심장도 멈춘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야, 이제 한국을 더 잘 대우해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 빛이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